고창 갑니다 라고 말하면 고창이 어디더라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운사 라고 힌트를 주면 고창 선운사 이렇게들 말씀하시니 선운사가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어느 사찰이나 다리를 건너야 사찰답고 천왕문을 지나가야 비로소 절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 사찰이 크게 융성했을 때는 3,000여 명의 승려가 수도하는 매우 큰 절이었다고 합니다. 유럽 먼 나라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템플 스테이하며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간답니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걱정 근심 훌러덩 벗어던지고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라면 꼭 가보셔야 할 곳. 바로 고창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세계 최고의 고인돌 밀집지대. 루브르 박물관 고고학 관장께서 감탄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선운사, 고인돌, 풍천장어 말고도 고창에 가시면 이 모양성을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하순에는 모양성 축제가 열리는데 불꽃놀이 볼만하고 향토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볼만한 건,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고창 여인네들의 성밟기. 머리에 납작한 돌을 하나씩 이고 조심조심. 1.7km 둘레의 성을 한 바퀴 돕니다. 한 해의 재앙과 질병을 막아준다고 말이죠. 강강수월래 또한 장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정작 모시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사심리 갯벌 해안이지요. 제가 예전에 갯벌 다큐멘터리 한창 제작할 때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아름다운 갯벌을, 기름지고 풍요로운 갯벌을 왜 파헤치고 맺구나. 뭐 팔아먹을 자원이 없다고 한탄하면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갯벌 자원이 소중한 줄 왜 모르나 하는 것이었지요. 갯벌처럼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해안은 지구 생태계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 몇 배 빠르게 편집하면 이렇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흔히 쓰는 수법인데, 저렇게 조개잡이에 열심인 분들은 이런 먹지도 않는 조개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갯벌에 가면 호미 들고 조개 캐는 것도 좋지만 어떤 생명체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나 살펴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를 안겨드리게 되지요.
새끼들을 때로 거느리고서 어디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대이동을 하는 것일까요? 황해 비단 고등이 모두 저렇게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갯벌을 기록하면서 처음 보는 현상인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없어서 답답하고 죄송스럽네요. 어쨌든 신기하고 보기 좋습니다. 갯벌을 가득 메우고 꼼지락거리는 염난개 떼거리들입니다. 커봤자 등껍질이 1cm, 콩알만한데 자기가 살고 있는 모래밭 색깔로 보색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민첩해서 갯벌을 산책하는 사람들 눈에는 잘 뜨이지 않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서식하는데 명사심리 해변은 갯벌이면서도 모래가 주성분이어서 이 염난개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는 것이죠. 밀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저렇게 뚜껑을 닫고 숨어버립니다. 염난개는 모래를 집어삼키고 유기물만 흡수한 다음 다시 둥그랗게 뱉어내니까 저렇게 무수한 모래경단이 주변 갯벌을 뒤덮게 됩니다. 멀리 나갔던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바람도 함께 따라 들어와 풀들이 드러눕고 몇 시간 동안 염난개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모래경단들도 바닷물에 잠기게 되죠. 이때 모래밭은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니 이런 반복이 갯벌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밀물은 신선한 영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조개 껍데기도 밀어 올리지요. (30분쯤) 주었나 꽤 많은 조개 샘플을 한 군데 모아놓으니 자그마한 폐류 박물관이 모래 위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폐총을 연상케 하는 이 조개 껍질들은 파도에 휩쓸리며 마모되고 사람들 발밑에 깔려 부서지고 조금씩 형체를 잃어가다가 결국엔 모래밭의 작은 구성 요소로 변하고 맙니다. 염난개가 저 모래의 의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 조개 껍질이 변해버린 여러 가지 유기물질 덕분이지요. 물론 갯벌 특유의 진흙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조개가 크게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아마 말 안 해도 저 민챙이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갯벌은 개들 천국이기도 하죠. 칠개처럼 생겼지만 등껍질이 길다고 해서 길게, 조개 껍질에 뭐 먹을 게 붙어 있나 살펴봅니다. 펄을 잔뜩 뒤집어 쓴 이 녀석은 밤개. 이 친구도 정체가 매우 궁금한 미확인 물체 올시다. 아직 어린 맛조개 새끼가 이동하는 모습 깜찍한데 어리긴 해도 모래갯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솜씨가 그럴듯합니다. 다 자라면 30cm까지 파내려 간다네요. 매일 잡아도 또다시 잡히는 조개들. 무엇이 갯벌을 이토록 풍요롭게 할까요? 밀물과 썰물. 달의 힘에 이끌려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 신비한 반복이 갯벌을 싱싱하게 만드는 것이죠.
갯마을의 어부들과 괭이 갈매기들은 자연의 섭리에 의지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던 갯벌까지도 사정없이 무너뜨려서 휩쓸어 갑니다. 갯벌의 내부가 썩지 않고 늘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지요. 만약 갯벌 속에 생물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런 침식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갯벌에선 온통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것이며 이런 아기자기한 모습도 구경할 수 없을 겁니다. 저건 또 뭡니까? 물고기 치어들이 바글바글. 아하, 숭어의 치어들인 모양입니다. 모래 갯벌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바닷물을 그냥 삼키는 것뿐인데 저 바닷물 속에는 규사를 비롯한 온갖 유기물질들이 녹아있는 것이죠. 갯벌의 생명력은 어느 한순간 멈추는 일이 없고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 힘을 깨닫게 되었나 봅니다. 갯벌. 갯벌은 어차피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 제격입니다. 맨발로 갯벌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치유차 이곳을 찾았답니다. 어떤 사연들을 품고 이곳에 왔을까? 과연 갯벌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까? 그 현장을 살펴보고 싶어졌습니다. 밖에서 잠을 잔다고 하네요. 이분은 펑 터진 공간에서 주무시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니 거기서 고생하다 여기 오니까 완전히 궁전이 궁전이 완전히 대부분 개인용 텐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습기를 잘 차단하고서 모기장을 단단히 여미고 풀벌레 소리 정겨운데 보석처럼 박힌 하늘의 별들은 왜 이리 총총 밝은 겁니까? 언제 이런 밤을 지내봤던가. 꿀처럼 다디단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주위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캠핑카도 늘어서 있네요. 거대한 비닐하우스. 무얼 키우는가 했더니 이것도 숙소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또 비라도 오면, 날 좋으면 밖으로 나와야죠. 책 읽기에도 좋고 돗자리만 깔면 아주 그만이죠. 홍영선 원장의 복근곡식 건강생활팀이 강원도 귀례면에서 이곳 고창군 명사심리 해변으로 거처를 옮겼답니다. 오로지 바다와 갯벌 바라보고 왔다는데 축구, 테니스, 족구, 농구 하고 싶은 운동 다 즐길 수 있고 텐트 생활이 취향에 맞지 않는 분들은 캠핑카 활용하시라 유럽풍으로 11대나 마련했답니다. 저도 여태껏 캠핑카 내부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었는데 생각보다 비좁지 않았고 이건 뭐 호텔 수준 아닌가? 아이들은 여기서 자면 될 것이고 햇살 잘 들어오게 해놨네요. 차 마시고 일기 쓰고 집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건강식 마음대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고
냉장고는 기본. 아파트 생활에만 익숙한 아이들도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좀 호화로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웃하고 있는 펜션 단지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서 숙소는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치유의 근본은 음식. 홍영선 건강생활을 선택하신 분들은 처음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도종한 흰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옥수수건, 현미건 모든 곡식을 저렇게 볶는다고 합니다. 무쇠철판은 아주 뜨겁게 달구어져 있고 너무 태우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 볶아줍니다. 아무리 현미밥을 잘 지어서 100번을 씹어 먹는다 해도 볶은 곡식의 효과를 흉내낼 수 없다. 홍영선 건강생활의 철학입니다. 다른 양념 대신 소금 살짝 뿌려 먹습니다. 천일염 소금에는 칼륨,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걱정 말고 뿌려 드시라. 대신 간장, 된장, 고추장은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잡곡떡. 잡곡떡을 어떻게 만드나 볼까요? 우선 볶은 곡식 분말을 쪄서 초기 상태의 떡을 만든 다음 잘게 부수어서 절편 뽑아냅니다. 그럼 잠깐 어떤 잡곡이 들어가나 살펴볼까요? 전병 가래떡처럼 빠져나온 떡을 한 번 더 뽑습니다. 더 찰지고 쫀득쫀득해지라고. 여기에다 아낌없이 들기름 팍팍 뿌려주면 잡곡떡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떡 한두 번 먹다 보면 중독성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 떡 그냥 먹어서 안 될 건 없지만 구워 먹어야 훨씬 맛있고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들깨가루 적당히 뿌리고 이건 다시마 우린 물. 홍영선 건강생활에서도 국이 나오는데 미역국, 콩나물국, 순두부탕 등등 천일염으로만 간 맞추고 버섯, 그 중에서도 특히 표고버섯을 선호합니다. 바다에서 건진 미역에다 산에서 따온 표고버섯. 호박하고 배를 갈아서 섞은 소스. 호박 샐러드입니다. 설탕, 물엿 전혀 섞지 않았는데도 고소한 맛이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느낌이지요. 참, 이곳에선 어떤 채소와 뿌리 열매도 날로는 먹지 않습니다. 날채소와 과일은 몸을 차게 만든다. 몸이 차면 어떤 방법으로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인데
오이 썰고 있지 않습니까? 당근도. 그런데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놓은 거랍니다. 묵나물은 특히 이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취나물의 일종인 미역취. 물론 들기름 듬뿍 들어갔겠죠.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파란 피망이 죽순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유별나게 좋아하는 메밀전입니다. 배추하고 함께 씹히는 맛이 담백하면서도 은근히 고소한 게 자꾸 손이 더 가는 음식. 물론 주식은 볶은 곡식과 구운 떡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게 이곳에선 저녁 식사 없습니다. 그래도 구운 떡과 볶은 곡식 그리고 이렇게 영양가 넘치는 음식들을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 저녁 안 드셔도 별 지장 없답니다. 물론 배는 고프지만 허기 져서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 내 몸이 지금 치유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을 굶게 되면 큰 선물이 하나 따라 붙는데 꿀잠,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왜 굶느냐? 그게 될 법이나 한 이야기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원래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저녁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며칠만 저녁 걸러보시라. 뱃속이 얼마나 편해지는가. 위장이며 간이며 다 휴식을 취하니 활기찬 내일을 기대한다면 저녁 잔뜩 먹고 게다가 밤늦은 야식까지 스스로를 무덤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식탐으로부터 탈출하라고 강조합니다. 점심 식사 끝내고 건강생활 캠프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갯벌을 가로질러 모래밭으로 갑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잔병을 많이 앓다가 이제 양약으로 계속 의존했죠. 부모님이 워낙 한의학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제 양약을 쭉 먹고 자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며 뭐 진통제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유방 쪽으로 암이 와서 이제 이쪽을 다 절제하고 이제 여기 림파까지 다 잘라내고 그리고 항암을 좀 하고요. 예, 항암을 하다가 12차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스케줄을 잡으셨는데 좀 힘들었어요, 많이. 한 8차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제 스스로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이걸 계속하다가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자체보다 항암이 더 고통스러웠었으니까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또 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궁 쪽으로 암이 와서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은 제가 고통이 심하다는 걸 알고 이제 포기하고 항암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몇 년간 재발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뭐 현미식 하다 또 다른 정보가 오면 그것도 한번 해봤다가 이제 그러다가 한 4년 전에 심하게 이제 하혈을 하면서 쓰러졌어요. 이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았더니 이제 난소 쪽으로 종양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야 된다 당장. 하나가 특히 굉장히 크다. 뭐 레몬 정도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 6개월 전 병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뭔가 좀 새로운 걸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때는 특별한 병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손발이 찬 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손발이 찬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찾다가 어떻게 이제 홍명선의 볶음곡식이라는 거에 접하게 됐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리신 강의를 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이제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볶음 곡식을 먼저 이제 받아서 먹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먹으면서 손발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볶음 곡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열심히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녁을 굶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시도해봤다가 그만뒀다가 이제 이런 걸 반복하다가
진단을 딱 받는 순간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 3개월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그때 제가 수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의논을 하고 이제 정말 목숨 걸고 휴직계를 내고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제 그 볶음국수 시키면 가이드북 같이 이렇게 접지하고 이렇게 드세요라는 설명서를 그대로 제가 조금 무시했던 소금 부분 어렸을 때부터 저염식을 많이 해서 이제 짠 거에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짜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소금을 못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볶음국식과 소금, 그다음에 저녁을 굽는 거, 그리고 그때가 2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냉수육. 처음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찬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면서 샤워해서 입수까지 한두 달 걸렸어요. 그리고 총 진단받고 곡식을 받고 먹기까지가 총 4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보더니 검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혹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뭔가 테크니션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어도 또 혹이 안 나오니까 특히 큰 혹이, 작은 혹은 2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뭘 했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혼자 이렇게 대체요법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잘 들으니까 계속 해보라고. 이제 제가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수술 통해서 수혈을 받게 됐어요. 이제 출혈이 심하니까. 그러면서 C형 감염이 된 걸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바이러스성 병이기 때문에 대처요법엔 한계가 있으니까 독한 약을 써서 바이러스를 죽입시다라고 이제 저희 주치의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도 뭔가 내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면역 기능만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여기 나온 게 한번 이제 선생님 뵙고 홍 선생님 뵙고 정말 이제 캠프에서 제대로 한번 생활해보자. 그래서 나온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 선생님은 캐나다에 계신 분은 이대로 놔두면 이제 간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가 작년에 간암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다 걱정하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대체요법 많이 해보면서 제 몸을 스스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간경화도 큰 문제는 아니겠다. 그게 뭐 바이러스성이든 뭐 알코올성이든 내 몸만 건강해진다면 이제 자연 치유 능력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여기 온 지 제가 3박 4일, 이제 4일째거든요. 그래서 와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만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예전에는 이렇게 뼛속까지 치리다는 표현 아시겠는지 모르지만 몸이 찬 사람은 정말 그 뼛속까지 한기가 들어오면 그걸 스스로 빼내지를 못해요. 거의 뭐 하루를 제가 이불을 동동 말고 전기담요를 덮고 제 남편이 알아줘야만 이제 그 한기가 빠졌는데 시원하다는 느낌? 추워란, 예전에 이제 차온데 다 차가운 곳에 대면 추워의 저의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걸으면 참을만하다, 시원하다는 느낌? 그래서 몸이 따뜻해졌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권해주신 게 모래찜질이었어요. 근데 이쪽이 특히 조개 껍질이 많고 귀사 성분이 많아서 상당히 좋다고 하셔서 이제 특히 전자파로부터 찌든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들을 빼낼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모래찜질 하는데 물론 대화가 즐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약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네. 여기 다시 또 오고 싶으신가요? 저는 살고 싶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사표를 쓰고 올까. 네, 참 좋아요. 참 좋고. 네. 저도 여러 가지 대체 요법을 취재하다 보니 나름대로 분별력이 조금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에게 내맡겨라. 1년 전에 디톡스 하는 데를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디톡스하고 그 이후에 한 1년을 열심히 삶아서 먹어서 나빠졌다 해서 생야채를 많이 먹고 또 녹즙과 가즙을 1년을 열심히 짜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차가지고 너무 추워서 이거 겨울을 어떻게 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차에 남편이 유튜브에서 볶음국식을 나온다고 이제까지 이 나이 되도록 항상 내복을 입고 여름에도 내복을 아침에는 여하튼 저녁에 잘 때 내복 입고 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복 안 입어도 겨울에 내복 입고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방은 네. 거실을 다 온돌방으로 해서 네. 제가 워낙 발이 시리니까 네. 온돌방을 해야 살지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맨발로 있어요. 예, 예. 예. 호주 온도는 최저로 내려가야 영상 10도예요. 새벽이에요. 그런데도 내복 영상 10도고 볶음국식 먹고 났는데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다리를 대보더니 막 아들한테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다고, 엄마 다리가 따뜻해졌다고 그러면서 저는 또 친구들한테 내 다리 따뜻해졌으니까 자기 친구들한테도 볶음국식 해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여기 와서 오게 됐어요. 저는 모래 찜질을 열심히 했어요. 하니까 첫날은 옛날에 아팠던 자리가 우리한 게 억수로 아팠는데 이제 계속 하니까 아픈 게 없어지고 모래 찜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가 이 맨발로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맨발로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볶음국식 먹기로 하고 가서도 이제 집에 가서도 볶음국식 먹을 거예요. 조개 껍데기가 무지하게 특이하게. 예, 조개 껍질에 매일 묻었어요. 이 발톱이 이거 진짜 안 났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 사이에. 그 이제 찬 느낌도 예, 찬 느낌도 없고 저는 이날 평생 찬물로 샤워를 한 번도 못 해요. 근데 볶음국식 먹고 지금 냉수욕을 한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 다리가 따뜻하고. 한 2박 3일만 머물다 가자 했는데 벌써 지금 9일째예요. 네. 너무 좋으니까 9일째인데 손발 찬 거 없어졌다고, 그건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밝게 웃으시네요. 모래밭에 발 파묻는 거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번엔 간병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생리통이 생리통이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에 20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끝나고 열흘 정도 지나면 또 생리통이 시작되는데 그 생리통이 너무 격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격심한 통증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아픈 날은 지하철 가다가 한 구간 딱 출근 시간에는 왜 지하철을 다 타잖아요. 그때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벤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되게 소심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인데 벤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다 볼 텐데. 그러니까 한 구역마다 내려서 벤치에 누워서 가고, 오면 타고 그러고 가는 거, 출근. 그러고 7년 8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죠. 보호자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이해를 해주고 싶은데 안 되고,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인내심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 뭐 다 포기해도 난 포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인터넷 정보라 지금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원클릭 버튼으로 세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거 하나. 옛날과 다르게. 그래서 그거 하나에 의지해서 옛날에 제가 교만했던 많은 지식들 배제하고, 데이터 부족했던 거 다 빼고, 뭐 때문에 나왔다, 뭐 한방에 뭐 이런 거 다 빼고, 뭐 거품 빼고, 그렇게 해서 다 데이터를 모으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걸 정리했을 뿐인데 뭐가 생겼냐면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사한 게 3가지가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흡수를 해야지.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뜨거우면 당연히 여기 밖에를 뜨겁게 하면 안이 차가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반대로 밖을 좀 차갑게 하자. 그러면 안에 있던 게 좀 밖으로 나오지 않겠냐.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 홍영선 볶음국식 전 마지막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딱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가볼 만한 곳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옳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를 가서 낳는다는 그런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알아보고 거기가 좀 이렇게 저한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남편 말을 믿고 저는 따라다니는 그런 의지하면서 따라다니거든요. 3박 4일 동안 저는 이제 그 다른 자연 치유 프로그램 좀 강압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서 저는 좀 그게 벌써 제가 막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렇게 강압적이면 벌써 몸이 굳어지고 그래서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좀 그런 게.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원장님이 조금 이제 이렇게 저희를 이끄는 것보다는 저희를 서포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봐주면서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러면서 조금 그런 게 있으셔서 조금 제가 편하다고 할까요? 질병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약병을 던져버리고 고통뿐인 항암 치료도 미련 갖지 말고 훌훌 떠나시면 어머니의 품처럼 자상하고 드넓은 갯벌이 여러분을 맞아줍니다. 갯벌을 거닐다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생명들이 힘내시라고 응원해줍니다. 하루 두 끼.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정갈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은 병마에 지친 당신의 육신을 빠른 시간 안에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하루 두 번씩 들어왔다 빠졌다 살아 움직이는 갯벌이 영혼의 깊은 구석까지 청소해 줄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고창 명사심리 드넓은 갯벌로 달려가시라.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이라는 조개를 실컷 캐시기 바랍니다.